자, 뜬금없이 날벼락을 맞고 있는 만 5세 입학.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만 4세에도 입학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왜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지만 진짜요? 난 초등학교 4살 때 가갖고 2학년까지 다니다가 나와서 다시 갔어요. 4살 때가 만 5세잖아요. 아니지. 아니. 만 5세면 6세지. 나는 그냥 4살. 아, 그냥 만 만 3세죠. 3세에서. 네. 네. 그만큼 내가 워낙 또 천재성이 있었다는 거지. 네. 네. 갑자기 내 자랑을 하게 됐는데. 다시 나왔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때 홍역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퇴학을 당했어. 네. 만 5세로 입학하자라고 하는 정책을 뜬금없이 던져놨습니다. 국민들하고 사전 합의 없이. 이게 뭔 일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하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교원단체는 이에 대해서 취학 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했고요. 우선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계 반발도 큰데요. 전국 사립유치원연합회는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미리 했다면 지지하지 않았을 거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경찰을 들쑤셔놨잖아요. 네. 그런데 경찰 현직 그러니까 퇴임 경찰까지 합치면 대한민국에 경찰에 복무했거나 복무하고 있는 분들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럼 이들의 가족들을 포함하면 500만 이상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네. 그래서 경찰국 관련해서 한 500만 명의 불만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초등학생 요게 한 50만 된다 그래요. 만 5세 입학 예정될 수 있는 게. 초등학생들 50만 학부모에다가 유치원 교사들 일거리 없어지는 거거든. 네. 유치원 교사들에다가 업무 과중으로 고생하게 될 초등학교 교사들까지 대충 얹어잡아다 200~300만 명 넘는 사람들을 와. 또 한 번 주말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 사전 공청회나 공지 없이 그냥 교육부 장관을 불러갖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순애야, 초등학교 5학년으로 낮춰라. 왜요? 일찍 보내서갖고 반도체 그 공부시켜가지고 빨리빨리 인력 공급해야 되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오빠! 그러고 이거를 그냥 받아들여서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윤석열이 했던 말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취향영향 1년 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한다. 교육부는 경제부처다. 왜 교육부가 경제부처야 도대체? 아니 지금 네? 저희 법무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총괄해서 마련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경제부처 맞지. 그리고 박순애 장관은 교육청과는 논의 안 했다. 뭐야 이게 그러면 니네 둘이 나라 다 해먹는 거야? 성렬이랑 순애랑 둘이서 다 해먹기로 한 거야? 아 진짜 어떡하냐.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삼성전자에서 우리 지금 반도체 인력이 모자라거든요. 지금 초등학생 일찍 땡겨갖고요. 한 15년 있다가 우리 얘네들 좀 50만 명 빨리 땡겼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는 것도 아니고, 산업 인력, 뭐 반도체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1년 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 사회 진출하면 아무리 못해 15년은 더 있어야 돼. 이 초등학생들 가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연관성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냥 초등학생들 일찍 학교 가라고 시키고 싶은 거야. 왜요? 왜 그냥? 돈이 걸려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50만 명이 사람이 있으면 유아생들이 있으면 국가가 어찌 됐건 간에 이 보육수당이라는 걸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현재 있는 복지체계 안에서 한 20만 원 이쪽 저쪽 돼요. 한 달에. 근데 이걸 안 줄 수는 없어. 할아버지들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나 할래. 나 국회의원 나올 거 아니니까. 영감들은 조산모사가 있어가지고 앞에서 주고 뒤에서 뺏으면 모릅니다. 앞에서 또 노인시당 올려주고 전체적인 국민연금이나 그 후원수당에서 빼면 몰라요. 근데 초등학생들 부모들은 똑똑해서 다 알거든, 젊으니까. 이걸 못 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50만이야. 그럼 뭐 대충 1년 때리는 거 생각해보고 이작저작 하면 수천억이에요.
거기 나가는 그 국가 비용이. 그러니까 이 비용을 주기 싫은 거야, 쉽게 말하면. 이거 하면 1년에 수천억씩 아낄 수 있다라고 계산을 그렇게 뽑는 거지,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60억은 이미 지금 국고가 비었어. 어떻게든 이걸 채워내야 돼. 부자 감사해갖고 날라간 게 60조 정도 되니까. 60조를 채우기 위해서 줄일 수 있는 복지를 하나하나 줄여가면서 이 보육수당을 날려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란 말이지. 그거 말고는 이런 갑작스러운 정책으로 해서 정부가 이득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대려 초등학교에서 이게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초등학교 인구가 이제 내년부터 5세, 6세가 동시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최소 50만 이상을 추가 수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사부터 시작해서 그 관련된 교과 자재부터 교실 확충까지 엄청나게 복잡한 또 후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30명 가르치다 60만 가르칠 수 있어? 이거 안 된단 말이야. 네, 그쵸. 그와 관련해갖고 또 그 유치원으로 벌어먹고 산 50만 명이 넘는 잠재 고객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유치원이나 보육 산업계 같은 데서는 정말 이건 망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유치원 보조금은 4조라고 합니다. 네. 4조였어? 네. 와, 근데 그게 다 그 나이 또래는 아닐 거야. 왜냐면 3세부터 보조금이 나가니까. 그러면 3분의 1로 하더라도 1조 원 이상은 아끼겠네. 만 5세 지급되는 비용만 날려버려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매우 상식적으로 이 정책이 만들어낼 수 있는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고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지도 않은 상태 이 말을 던지는데 이걸 갖다가 교육부 장관이란 자가 받아서 네 그냥 이렇게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그러면은 이게 철회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쭉 간다는 소리. 쭉 간다는 거예요. 이건 말 떨어지는, 이건 뭐, 지엄하신 주상전하의 말씀이기 때문에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거 교육부 교육감들하고도 얘기도 안 하고 학부모 단체도 안 하고 교원 단체하고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네 둘이서 대통령하고 장관이 둘이서 한 거잖아요. 생각을 해봐봐. 50만 명씩 있던 초등학교 1학년생이 갑자기 100만 명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50만 명으로 줄어들어 버리면 그 끼인 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학사 과정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 취업 부분까지 어떻게 되겠냐고 그 50만 명 미래 장래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게 3년 뒤부터 시행하려면 어쨌든 초중등 교육법을 그 전에 바꿔야 되는데 근데 이게 바뀔 수 있어요?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새끼들은 국회가 바꿔야 될 법을 대통령령으로 먼저 밀어붙여버리고 먼저 실시를 해버려요. 이거 갖다가 탄핵을 하고 이거 잘못된 법이다 해갖고 정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갖고 그 방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지금 어떻게든 과반수를 저쪽에서 빼내가기 위해서 수박 귀화 작업까지 지금 들어간 거 아니야. 김진표와 대통령이 휴가 끝나면 만나가지고 저기를 하겠대요. 국민투표 없는 개헌에 관한 논의를 하겠대. 헌법을 개무시당하고 있는 거야. 이런 와중에 안철수도 휴가를 간대요. 미국 간다고. 미국에 누가 있죠? 이낙연? 낙지가 있죠. 결과적으로 낙지와 안철수의 만남이 미국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거 총체적으로 저쪽 애들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해놓고 뽑아먹으려고 하면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미리 뽑아먹을 건 던져놓는 거야. 지들이 작업쳐서 야당 와해시키고 과반수 무너뜨리고 개헌해서 내각제 돌려버리면 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거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거든. 쪽수의 원리로. 그래서 지금 이런 무리한 짓을 미리 던져놓는 거예요. 왜? 2, 3년 안에, 2년 안에 우리는 개헌해갖고 이 부분에 대한 거 법적으로 근거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내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당한다. 앞으로 다음 정권 창출 못한다라는 절박함에서 얘네들이 대선 때보다도 더더욱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참.
근데 뭐 이래서 그 말 많던 장관을 억지로 그 자리에 끼워앉힌 거 아니냐. 뭐라도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교 정원들 60% 이상 공대로 다 돌리래잖아. 다 반도체 학과로 바꾸라잖아. 이씨. 법대고 철학과고 미술대고 음대고 전부 다 반도체 학과로 바꾸라니까. 그거 안 되면 네 말 안 들으면 나 교육부 없앨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을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담당할 거야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교육부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경제 담당하는 부서래. 우리가 교육받는 이유는 열심히 공부해갖고 기업에 충성하고 나라에서 돈 벌 수 있게끔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소양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것들은. 근데 이대로 가면은 지금 안 그래도 보도가 많이 되면서 약간 비판적인 분위기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면은 10%대로 갈 것 같은데. 10% 미만으로 떨어졌어도 상관 안 한대잖아요. 뭐 네? 1%, 0% 돼도 하겠다고. 아니, 나 원래 이거 대통령 5년 내내 해먹으려고 올라온 자리 아니야. 일단 이것만 내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어차피 내각제로 전환하기로 이미 나는 합의가 돼 있는 거야. 있는 동안에 나 귀찮게 하지 마. 어차피 내가 해놓은 거 다 필요 없어져. 내각제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다 바뀔 거라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권 의지가 없는 놈이 집권을 했다고 하더라도 통치 내지는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뭐 한마디 꺼내놓을 때마다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하지만 2, 3년 후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제도들을 미리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일을 시키고 있는 이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를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게 지금 윤석열의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공공기관 예산을 깎고 정원을 줄이겠다고 하는 또 충격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정부가 공공기관 예산을 10% 줄이고 전체 공공기관 정원을 현재 44만 명에서 41만 명으로 최대 3만 명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좀 자세히 보면 호화청사나 사장 등 임원의 대형 사무실, 또 불필요한 건물 보유, 이익이 나지 않는 투자 등도 모두 정리해야 한다는데요. 1인당 업무 면적은 정부 기준으로 17평 이하로 축소하고 골프나 콘도 회원권 등 복리 후생도 줄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인력을 11만 명 이상 늘렸고 부채도 84조 원을 늘려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비대화하고 비효율이 돼버렸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다 좋은 일자리와 고용을 위한 또는 고용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개념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그 다음에 부채가 늘어난 거는 기존에 있는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직접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각종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국가가 보조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해갖고 물가를 잡고 국민을 안정시켜 온 겁니다. 따라서 5년 동안 80조 원이 늘었다고 하는 거는 물가 대비, 그러니까 물가 상승 수준을 3% 이내로 성공적으로 잡아온 문재인 정부의 일종의 치적인 겁니다. 80조 들여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이 정도 잡아주면요, 그만큼 국민들이 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득률이 올라가고 국민 생활이 훨씬 편안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걸 빌미로 해서 일자리를 잘라요. 그래서 실업자를 양산을 하겠죠. 그리고 지원이라든지 각종 공공요금에 주던 혜택들을 줄여가지고 공기업을 흑자 상태로 돌리고 적자를 줄인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부담이 누구한테 가냐고. 국민한테 가는 국민 개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에 휘청휘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놓고 공공기관은 돈을 벌어서 공공기관이 돈 버는 게 뭐가 중요해?
국민들이 생활이 안정되고 국민들이 물가에 허덕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공공기관이 돈 벌 거였으면 대기업이 공공기관처럼 하는 걸 그럼 차라리 만들었지. 대기업에 팔아버리고 공공기관한테 넘겼어야지. 그러면 죽었지 우리는. 수도료도 10배는 올랐을 것이고. 부르는 게 값일 텐데. 전기료도 2~3배는 더 비쌌을 거예요 지금 우리. 그걸 못하게끔 막는 거는 손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국가가 재정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국민 복지인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왜곡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을 줄였잖아요. 사람을 줄이면 어떻게 되냐? 업무 공백이 생깁니다. 그렇죠. 사람이 없는 만큼 일을 못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네. 안 하겠죠 일을. 네, 그럼 그걸 잘라서 팝니다. 분할해갖고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한테 파는 거죠. 네. 팔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또 있는 자리를 잘라서 팔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고 돈이 쉽게 벌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발전시설 이런 것들은 안 팔어. 그건 국가가 자기 돈을 운영해. 철도 시설을 정비하고 운영하는 이런 거, 이거 돈 많이 들고 남는 거, 그건 국가가 해요. 근데 기차표를 파는 전기료를 결정하고 수거하는 거, 이런 걸 팔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아무 짓도 안 해. 어차피 국가기관에서 철도 비용은 똑같이 유지해주고 수도수는 똑같이 만들어주고 전기는 똑같이 만들어주니까 그걸 받아갖고 그걸 도매가에 봐서 얘가 소매로 마진을 붙여갖고 마음대로 비싸게 팔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부터 정리를 해가고 민영화 시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라가 치밀어서 못 듣겠다는데. 다들. 너무 화나서 살기 싫다는데.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럼 방법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자신의 선택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방송 아니고 듣고 있는 분들은 안 듣고 있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한 거지. 100% 안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요? 우리 방송을 듣고 있으신 분들 중에도 네. 말은 나쁜 새끼 하면서 이 찍은 분들이 있단 말이야. 진짜? 없어요. 있어요. 왜? 내 부동산이 걸려 있고 내 자산이 걸려 있고 자기의 기대치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의 자기의 양심을 저버리고 그걸 딱 입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지지율이 이렇게 빨리 폭망해서 쓰러질 수가 없지. 즉 뭔가 우리 갑자기 심리학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외쪽에 있는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적으로 당선을 시키고 난 다음에 실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그걸 찍었던 사람들이 급격하게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이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부분은. 따라서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 한 분도 이 찍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당연히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투표는 이 찍을 한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태세를 전환하고 있는 거고 그 전환에 따라서 역대급 지지율 폭락을 보이고 있는 건데 얘네들은 이걸 아무 생각 안 한다는 거야. 이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의 잘못하고 있는 정책을 수정하지 않아요. 왜? 지네들한테는 내각제라고 하는 목표가 있고 대안이 있으니까 일단 해먹을 수 있는 만큼 다 헤쳐먹겠다.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계산할 수 없도록 내각제로 해갖고 두들겨 잡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지.